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와 사례를 정리하고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다뤘던 많은 부분이 2018년 개정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듈 4 내용의 설명 순서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제품 개발이라는 테마 위에서 개발, 품질, 생산, 그리고 구매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실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설계 단계와 제품의 개발 단계와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구매 부문에 반복되는 업무와 단계별로 차이가 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의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구매 역할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신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가격과 성능이 결정되고 다음으로 make or buy 의사결정이 이어지고 구매를 하게 될 때 자재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규 자재라면 먼저 기존 업체를 검토하게 됩니다. 먼저 신규 자재에 대해서 기존 업체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공급업체를 새롭게 찾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업체를 찾아야 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신규 자재가 아니라면 기존 사용 자재를 검토하게 되고요. 견적 의뢰를 통해 견적을 입수하게 되고 견적을 검토해서 공급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된 업체에 대해서 업체 등록을 하는 걸로 각 단계마다 반복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금형과 같은 조달 기간이 긴 자재에 대해서는 제품의 생산 단계가 아닌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주문이 나가야 합니다. 시향산 단계에서는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요소들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고려, 램프업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램프업 플랜이 가지는 의미는 양산 단계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공급 부분을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각 단계별 구매와 개발과 품질과 생산의 역할과 각각의 기능 부서 간의 복잡한 연결 관계는 구매관리 기본 과정의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개발 구매와 조달 구매 역할의 차이도 추가로 심화 학습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달 구매 역할을 먼저 경험하고 제품에 대한 이해와 구매 전반에 대한 업무 이해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개발 구매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개해드린 신제품 개발의 단계보다 더 복잡한 신제품 개발 단계를 구분하고 시스템화한 제품 또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요구하는지, 또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많은 기능 부서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고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제품 개발과 구매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제품 개발에서 구매 부문에 요구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원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가를 관리하는 기회는 시간축을 따라서 언제 가장 많은 기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이 구상 설계, 제품 설계, 생산 설계,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 생산과 보수가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원가 절감의 기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상 설계 단계에서 가장 크고, 생산 및 보수로 갈수록 원가 절감의 기회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게 되면, 구매 부문이 말하는 구매가 개발 과정의 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 단계에서 공급사의 참여를 고려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구상 설계부터 생산 및 보수로 가는 시간축을 기준으로 설계 변경과 관련된 비용은 시간축을 따라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업무로서 구매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가 절감의 기회와 설계 변경의 비용과 관련된 내용임에는 분명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구상 설계 단계보다는 제품 설계 단계나 생산 설계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조금 더 이익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단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각의 사실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서 구매 부문이 조기에 참여하는 것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조기 참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기 참여는 구매 부문의 조기 참여가 있을 수 있고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공급자의 조기 참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부분의 조기 참여를 EPI라고 부릅니다. 공급자의 조기 참여를 ESI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기 참여가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제품 개발의 개발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개발 과정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구매 부문의 조기 참여와 공급사를 활용하는 것이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공급자 조기 참여가 가지는 위험 요소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연속적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공급자가 참여하면서 중요한 정보가 기업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면 공급사에 대해 NDA를 맺게 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서 구매와 공급사의
조기 참여는 그 위험에 비해서 신제품 개발을 성공시키는데 더 많은 기여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근거에는 그 효과에 대해서 구매 전략적 역할 참여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매와 공급자의 조기 참여는 이 정도에서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특징에서 신제품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내용은 짧아지는 상품 수명 주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개발과 품질, 생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발과 협업에서 구매 부서의 관점과 개발 부서의 관점은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매 부서의 관점을 보면 구매 부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품질 수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 원가를 중심으로 자재를 바라보게 되고 자재가 경제적이고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전반적으로 자재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개발부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자재를 원하게 되고요. 보다 이상적인 자재 규격을 선호합니다. 원가보다는 기술력에 관심이 많고 성능 위주의 자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에 개발 부서는 더 많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양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양산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 충분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산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부서는 개발 부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 충돌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구매부서가 보는 관점과 개발 부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개발 부서와 구매가 협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구매 입장만을 요구한다면 협업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노련한 구매 관리자라면 구매의 입장에 더해서 개발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고 더 나아가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양산하는 과정에 기업의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방향을 맞춰서 봐야 한다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가져온다면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얼라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라인먼트를 설명하면서 부분 최적화, 전체 최적화라는 용어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부서들이 기업이 나가는 방향에 맞춰서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매부서와 개발부서가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회사가 나가는 방향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부서가 보다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서 회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